MG토론 피처링 뉴진스 시작합니다.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유호정 정의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가 좀 많아서 또 어제가 날인이 날인만큼 저희가 친명 의원, 비명 의원, 또 여당 의원 또 골고루 인터뷰를 하느라고 좀 길어졌어요. 어제가 아니구나. 자꾸 어제란다. 오늘 새벽 결정 나온 거 보셨죠? 그렇죠. 저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거부터 봤어요. 왜냐면 오늘 원고가 다 기각 버전, 저희가 이런다는 기각 버전, 인용 버전 이렇게 다 이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예, 그거부터 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의견 좀 들어보죠. 일단 오늘은 현역 의원인 유호정 의원부터 입장 들어볼까요? 저는 근데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틀렸으니까 내가 또 틀렸나? 왜냐면 그 사람의 그 신체를 구속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예. 기각이 될 것 같은데 다들 그러셔서 좀 의아해하고 있다가 기각이 나온 걸 보고 아 역시 그렇구나라는 마음으로 봤고, 근데 지금 사실 뭐 대선에서 1,600만 표를 받은 분의 어떤 영장 실질 심사를 이제 온 국민이 지켜본 거잖아요. 그런 네. 상황 자체는 조금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지금부터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지는 거라서 또 그 부분이 어지럽기도 하고요.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걱정이고요. 유호정 의원은 그 걱정 하시겠다. 이제 그 걱정이 좀 들겠어요. 이제 국정감사 시즌인데 아직까지 이제 야당과 여당이 이 문제에 매달려 있으면 그죠. 그 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뭐 어쨌든 뭐 무죄가 나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기각이라는 것이 네. 무죄는 아니지 않느냐 계속 뭐 주장을 하실 거고, 민주당은 뭐 검사 독재 정권의 패배다 뭐 이런 식으로 싸움을 이어갈 텐데 그러는 와중에 국정감사는 다가오고 있잖아요. 참 안타깝죠. 그 국정감사 뉴스가 조금 주제가 되어야 할 텐데. 알겠습니다. 자, 여당의 얘기를 들어보죠. 이거 뭐 이승환 위원장에게 사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셨어요?라는 이제 질의를 했을 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꿈인가 싶으셨다. 아니 새벽에 이게 꿈이야 생시야? 묻지 이런 일이 뭐 이런 겁니까? 새벽에 헤드폰이 울려서 그 속보 뜬 거 보고 네. 꿈이구나 하고 다시 잤거든요. 네. 새벽 한 3시쯤에 한 네. 2시 한 50분쯤에 일어나서 이게 꿈인가 네. 그러고 다시 잤다. 이게 딱 속보 뜬 거 보고 꿈이구나 하고 다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게 진짜다 네. 라고 하는 거 놀랬고, 네. 오면서 오면서 굉장히 좀 자세히 좀 뜯어봤는데 이거는 그 일반 국민이라면 당연히 구속돼야 될 것을 우리 그 영장판사께서 당대표라는 지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이거 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 이거는 증거인멸이 아니고 증인 제거까지 지금 의혹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기각했다? 저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묻지 이런 일이 뭐 이런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니 물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정말 다이내믹 코리아인 게,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논의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체포동의안 나왔을 때 다 부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가결되고 나서 보니까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는데, 근데 이게 체포동의안 넘어가고 나서 당연히 구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팽배했는데 이것조차 다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뭐 법정 드라마라도 이런 시나리오는 쓸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결론은 정해져 있다. 전 이재명 대표의 그 여태까지 드러난 혐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구속 재판 자체가 무산이 된 거지 무죄가 선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어떻게 봤습니까? 전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저는 기각을 당연히 예상했고, 제1야당 대표가 도주의 우려도 없고 또는 증거인멸 우려도 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검찰이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압수수색하고 먼지털도 털어댔는데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다? 그건 검찰이 무능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애초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속영장을 회기 중에 청구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느꼈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내려준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검찰의 표정이 되게 궁금했고, 네. 도대체 무슨 표정들을 짓고 있을까, 그렇게 의기양양 하시더니 그게 있었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보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그렇게 정적 제거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그 최소한의 선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광고 좀 들으시고 3부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의 정치쇼 수요일 3부 MG토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 기각에 대한 우리 새 MG의 의견을 들었고 영장 기각에 대해서 이게 맞다 들리다 이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미 상황은 나왔어. 그리고 검찰은 재청구 안 하고 불구속 기소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는 뭐 재판을 지켜보면 되는 거고 일단 우리 이제 정치적으로 보자고요. 국민의힘 긴급 의총하죠 오늘. 네네. 민주당도 긴급 의총하죠. 오늘 의총에서 분명히 요 주제가 다뤄질 건데 이제 머리들을 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민주당부터 가볼까요? 민주당 오늘 긴급 의총하는데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이 가결 찬성파 이 문제를 어찌할꼬 요거 논의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그게 어. 어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아니, 무기명 투표잖아요. 예. 근데 무기명 투표인데 뭐 정말 본인이 이제 가결이라고 밝히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앞서 안민석 의원은 한 대여섯 명은 스스로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 하시더라고. 근데 뭐 그렇다 치고 이제 나머지 분들이 있잖아요. 30명 가량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어떻게 다 색출할 것이며 색출해서 그분들한테 징계를 하는 것도 되게 무리하죠. 총선 앞두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30명 정도 가량 되는 사람들한테 무더기로 뭔가 징계를 한다고 압박을 하거나 협박을 한다? 그게 좋을까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래서 뭐 서로가 누구 죽으라는 국민의힘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국민의힘이 우리 안의 분열을 가장 좋아할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하고 뭐 서로 섭섭한 게 있고 아쉬운 게 있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건 맞는데 네. 이제 지금부터는 어쨌든 당당하게 이제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이 대표의 리더십을 다시 세워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벌써 뭐 우리 안에서부터 뭐 명단을 찾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징계를 하겠다 얘기하는 순간 제가 봤을 때 당은 더 카오스로 빠져들 거다. 그래서 저는 굳이 그 길을 가야겠느냐. 통합과 화합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근데 박성민 전 최고 이 항상 어떤 당이든 문제가 있을 때 통합과 화합의 길을 가야 된다. 국가도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현실에 들어가면 좀 다르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해당행위, 징계, 문자폭탄. 아까 안민석 의원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어떤 형태로 이제 정치적 책임을 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아니 막 그분은 왜 얘기를 말씀이 나오는데. 바뀌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어제 입장을 봤을 때 중진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예. 가결표를 던진 거는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네. 그분들도 저랑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당에서 그 최대한 빠르게 이 혼란을 수습해 가야 된다. 당의 분열이 더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도 제가 그거를 질문했는데 안민석 의원의 답은 어제 그 모임에서 나왔던 얘기는 본인의 방에서 중진 의원들이 모임을 해서 입장을 본인이 발표한 거지 본인은 사회자였다. 예, 개인 의견은 아니었다. 개인 의견은 오늘 저랑 인터뷰할 때 한 얘기가 개인 의견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하러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뭐 면접으로 준 건 아니다. 뭐 이런 아니 얘기. 그럼 뭐 다른 분이 입장 발표를 하게 하셨어야지.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론을 정할 건지 말 건지를 민주적으로 어떻게 보면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당론으로 결정을 안 했고 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구속되라고 바라면서 가결표를 찍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가결표를 하신 분들도 결국에 이렇게 기각이 됨으로써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국민들 앞에 했던 약속을 지키자라는 의미로 하신 분들이라는 거고 뭐 한쪽에서 비난하는 것도 제가 뭐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무기명 투표인 건에 대해서 특정 인사들을 거명하거나 찍어서 이 사람들을 색출하고 징계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민주당이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아, 민주당이니까. 박성민 전 초과가 이제 당위의 측면에서 설명을 쭉 해줬어요. 의견을. 류호정 의원이 봤을 때는 당위의 측면이 아니라 현실의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지도부나 친명 의원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비명계 의원이나 찬성파에 대해서. 아니 뭐 지금 뭐 끌어안는다, 통합과- 찍어낸다. 통합과 화합 그리고 대화 타협 빼고 다 되고 있는 게 현재 여의도기 때문에 현실은 너무 암울하구나. 안타깝게도 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제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정리가 되겠지만 예. 사실 지금까지 본인이 직접 뭔가를 정리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지금 이제 충성 경쟁하는 것을 또 이렇게 흐뭇하게 아마 지켜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아마 잘 풀리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상식적으로는 그 통합과 화합의 길을 선택을 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중진 의원 모임에서도 부결은 당론이 아니었다. 그래서 뭐 찬성 투표했다고 해서 해당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런 상황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긴급 의원총회는 뭘 논의합니까? 여러 가지 논의하실 왜 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됐지 이거 하는 거예요? 네, 혹시? 아니 뭐 여러 가지 논의할 건데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정상 정당이 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모두 날렸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체포동의안 이제 통과됐을 때 이게 우리 당의 다양성과 뭐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우리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이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뭐 잡아 죽이겠다 싸움 되고 있으니까 이때 한번 놓쳤고 두 번째는 사법부가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만 빼면 굉장히 정상정당이고 힘있는 야당입니다. 근데 그렇게 정상정당 될 수 있는 모습을 놓쳤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원래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면 민주당에서 배틀로얄이 시작될 거다. 동족 상잔의 배틀로얄이 시작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심리적 분당이다, 뭐 내전 네. 상태다 그런 표현 많이 있었죠. 근데 구속이 되면은 이제 비명계 의원들을 케이지에 가둬놓고 야 살아남는 놈만 충성 맹세하는 놈만 살려줄게 좀 이런 분위기가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기각되고 나니까 네. 이제는 동족 상잔의 배틀로얄도 아니고 동족 포식의 카니발리즘이 될 거다. 다 잡아 거의 이거 식인 행사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극적인 결과적으로. 표현 아니에요? 네. 좀 순화해서 우리. 근데 지금 민주당에 보면은 민주당의 개딸들도 그렇고 이제 다음번 총선 나오시려는 사람들도 그렇고 일단은 비명계에 30명에서 40명 되는 그 반란표들 그리고 이제 돈봉투 전대 사건으로 한 20명 등 빈 자리가 보이거든요. 이거 들어가려고 하고 이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결과적으로 그걸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전체의 킬링필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네. 그걸 바라죠. 바라기보다는 네, 예측이라고 하죠. 예? 네, 예측이라고 지금 합니다. 웃는 게 그걸 좀 바라는 것 같은. 근데 만약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그렇잖아요. 예전에 민주당도 뭐 저 예전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그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이게 대통령실하고 충돌했을 때 오만 이러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친명과 비명, 갈 때까지 한번 가봐. 뭐 이런 희망이 제가 솔직히. 다음번 출마자의 입장에서 민주당의 분열은 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민주당이 그렇죠. 정상정당 돼야지 그나마 좀 정치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건 그 맞는데. 정상정당은 이재명만 빼면 된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와 막 친명 비명간의 충돌이 있고 갈등하고 오늘 탈당한 내일 탈당한 이러는 게 총선에서는 좋을 거 아니에요. 총선만에 보면.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살아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당을 급격하게 이재명 대표 체제로 딱 재편이 돼요? 아마 비명계의 목소리는 좀 수그러들 수도 있잖아요. 어찌 됐건 간에. 그러면 그게 국민의힘에게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그 대책이 체제로 있어요? 재편이 되겠죠. 그런데 네. 비명계는 빼고 되겠죠. 오. 그러니까 저는 내년 총선은 딱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체제, 이재명 옥중 체제, 이재명 대리인 체제, 분당 체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체제로 갈 것 같다? 그런데 아직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것까지 다 지켜봐야 될 거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미 심리적 분당인데 이게 저희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그 저희 당의 분당보다도 더 심리적 괴리감이 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분당은 좀 흐름을 이미 좀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분당 흐름?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가면 사실 뭐 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분당 뭐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거 가능성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당 안에서 분명히 갈등이 있고 그게 뭐 봉합하기 힘든 수준까지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이분들이 나가서 당을 새로 할 거냐. 그래 제가 봤을 때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당이라는 게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10개가 다 맞을 수는 없어요. 다 똑같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그리고 전 그런 거 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그것도 그래.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 생각이 100명 있고. 넘는 의원이 다 동일한 소신 생각이 있지. 어떻게 맞아. 다 원보이스로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 큰 대의가 맞고 하나의 목적이 맞고 결국에 더 크게 보면 우린 대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뭐 분당해야 되겠다, 뭐 분열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하등 뭐 소용이 없다. 근데 그 정당을 지키기 위한 생각을 하려면 네. 그러니까 좀
가볍게 얘기하자면 이제 어지간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사실 이전 체포 동의안이랑 이번 체포 동의안을 봤을 때 예. 그 부결 찍은 사람의 수는 크게 차이 없었어요. 136, 138 뭐 맞아요. 이런 식이었는데 예. 그 이전에 부결됐을 때는 부결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권이나 무효가 예. 상당했던 거거든요. 예. 가결까지는 차마 찍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통합을 해야 되고 뭐 분열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소위 뭐 비명계든 가결을 사실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결까지는 안 간 거고 이번에는 그 사이에 근데 너무 많은 공격을 하고 뭐 총선에 관한 어떤 공천에 관해서 협박을 하고 그 가능성이 보니까 정말로 나를 위협하는 것 같고 하니까 네. 이제 그냥 가결 해버리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직이 된 거거든요 이번에. 아. 저번에 무효랑 기권표 합치면 우리가 조직이 된다면 가결 이거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표를 거의 보면서. 근데 지금 이번에 한번 조직했으니까 또 못하리라는 법은 없죠. 알겠습니다. 우리 요 얘기 좀 해보죠.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가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사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태에 2030 남자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 2030 여성 유권자는 지난 대선 때 충분히 자기 몫을 했다. 여자들이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진짜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2030 남사들이 많이 있다는 그 커뮤니티 있습니다. 무슨 코? 여기에 대해서는 안 놀아주는 게 답이다. 쓰레기통에 헤엄치면서 인생을 허비한다. 그 커뮤니티에서 우리 보고 쓰레기라고 할 텐데 나는 쓰레기야 너희들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지난 대선 때 2030 여자들은 이재명 대표를 좀 찍었는데 2030 남성들이 예전과는 달리 윤석열 후보를 많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당선이 됐다. 이런 관측이 있으니까 2030 남성들이 윤석열 후보 찍는 바람에 대통령 돼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검찰 수사 때문에 곤혹을 걷는 거 아니야?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의 이런 인식들, 유효정 의원은.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이전 정권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바뀐 거잖아요. 그 뭐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고. 네. 근데 갑자기 이 뭐랄까요 이렇게까지 갈라치기를 해서 그럼 뭐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 결국에는 정치인들은 저는 항상 배우기를 네. 남 탓을 하지 말고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끝없이 배웠는데 그렇게 책에는 써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정치 오래 하신 분께서 네. 먼저 그 말을 이렇게 어기시면 보고 있는 후배 정치인들은 도대체 뭘 보고 배우라는 건지 싶기도 하고 저는 그냥 발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승환 위원장은요? 저는 유시민 전 이사장 좋아요. 한결같은 분 아닙니까? 본인이 예전에 얘기했던 60대 넘으면 내가 썩는 날에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분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좋고 저는 민주당에서 이제 몇몇 빅 스피커들이 나오면 기대가 됩니다. 그 원내에는 김의겸, 그리고 원외에는 유시민 이렇게 항상 뭐 환상의 호흡 맞춰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 내용을 그 노무현 재단 방송에서 하신 거잖아요. 네. 전 이거는 굉장히 분노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어쨌든 동서화합과 세대 통합을 위해서 노력한 분인데 예. 그런 곳에 나가서 전 이사장이란 직함을 달고 이렇게 세대 갈라치기 하고 하는 것은 예. 이건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모욕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려면 그냥 개인 채널에서 해야 네. 된다. 예를 들면 개인- 유시민 TV 뭐 이런 네, 이렇게 유시민 해서. TV나 뭐 김어준 TV 나가서 하셨어야 되는데 어. 그거를 노무현 방송 나가서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전 여기에 8.6 운동권 정치인들의 어떤 선민 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8.6 운동권들이 쌓은 민주화에 대한 이런 공로는 인정합니다. 근데 네. 20대는 이들이 되게 순수했고 30대는 열정적이었고 40대에는 권력을 잡았고 근데 50대는 이제 탐욕에 물들었는데 60대에는 지금 망령에 휩싸인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한결같은 모습 늘 보여주시되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방송이나 그런 데서 전 대통령 모욕하면서 그러지 마라.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박성훈 전 최고는 유시민 전 이사장의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아니 뭐 자, 이분이 역할을 한 2030 여성은 역할을 했다. 그 역할을 한 2030 여성인데. 일단은 저는 적절하지 못했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이분이 정치인은 아니지만 사실 정치권의 스피커로서 역할하는 건 맞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영향력도 있고. 그렇죠. 영향력이 있고. 그렇다면 정말 민주당의 승리를 바란다면 이런 발언은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그 덧셈 정치를 해야 되는 거지 뺄셈 정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발언은 결국에 이제 성별을 가르고 세대를 갈라서 특정한 계층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지금 약간 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 오던 사람도 짜증나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못 읽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2030 남성들이 물론 뭐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준 분들이 많겠죠.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반응하고 공감하는 청년 남성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왜 이거는 인지를 못 하시냐. 저는 이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2030 남성들의 실망이 꽤 그게 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솔직히 2030 남성 여성 다 떠나서 뭐 갑자기 뭐 이념 얘기하고 공산 전체주의 얘기하고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옮기겠다 이런 거 청년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라고 뽑아준 거 아니라고 엄청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잘 데려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오히려 또 밀어내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뭐 어디를 가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정치를 고민하고 정말 집권을 고민을 한다면 네. 이 지금 기회를 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이탈하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 끌어와야 되는 거지. 너네 지난번에 윤석열 왜 뽑았어? 너네 저리 가. 이렇게 하면 아하. 우리가 왕따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다 우리가 왕따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3지대로 이제 옮겨오시는 거죠. 야, 여기서 이세를 이렇게 파고들고 어필하시는 건가요? 네, 민주당을 다 그래도 다시 지지를 해야 되나 하다가 그런 발언 보면 역시는 안 되는구나. 역시 그러면 2030 다당제를 만들어 줘야겠다. 제3지대 멈춰야겠다. 남성들에게 한마디 할 기회 주시죠. 네. 2030 남성들에게 한마디. 아, 그 저희- 지금 네. 지금 분석대로라면 갈 데 없는 2030 남성인 거잖아요. 네, 이 끔찍하게 비효율적이고 무능한 이 정치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야. 근데 어쨌든 다음 총선 때도 2030 표가 키를 쥐고 있다는 분석들은 많아요. 왜냐면은 사실은 기성세대들은 뭐 어느 세대는 어디 찍고 어느 세대는 어디 찍고 대부분 지금 고정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2030들은 딱 이념적인 어떤 종착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아마 2030 표가 어디로 갈지 그게 좀 관심사인데 보시죠. 재밌겠다. 1, 2, 3번지가 어디로 가는지. 요 얘기 좀 해보죠. 마지막 주제 될 것 같은데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본인 이름, 그러니까 김행 기자라는 이름으로 위키트리에 작성된 기사. 이 위키트리라는 게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거기에 이제 김행 기자 이렇게 이름으로 작성된 기사들 중에서 선정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내용이 넣을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됐어요. 그랬더니 요게 이 시민 기자들이 아무나 들어와서 닉네임으로 기사를 쓰고 위키피디아처럼 기사를 고치는 연립 플랫폼 모델이었다.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지금은 뭐 닫힌 플랫폼이니까 그렇지 않다. 이런 해명을 내놨거든요. 유호정 의원은 이 해명 어떻게 봅니까? 언론사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정도면 예. 그냥 부적격 하세요. 이제 그냥 그런 뭐 변명 그만하시고 저는 사퇴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이것만 사퇴요?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 임금 체불 문제도 있고 뭐 한 조직의 장이 뭐 임금 체불을 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봤을 때 그냥 적합하지 않다. 계속 길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성민 전 최고 얘기 짧게 듣고 이승환 위원장에게 반론의 기회를 드릴게요. 일단 되게 쉽게 이런 국면들을 다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주식 파킹 이런 거 논란 불거졌을 때도 제대로 해명을 저는 못 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공직자에게 백지 신탁을 하라는 것의 취지와 완전히 어긋나는 방식으로 일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맡겼다가 다시 되찾아보면 그게 백지 신탁입니까? 잠깐 맡긴 거지. 뭐 은행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김행 후보자가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심지어는 뭐 대통령 따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이제 안 하시겠다. 가짜뉴스가 너무 많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청문회 일정도 뭐 잡히지 않고 있고 여당에서는 내심 청문회 거치지 않고 임명되길 바라는 눈치던데 이런 분을 여가부의 장관으로 그러니까 일국의 장관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맞냐. 이분이 하신 발언들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적격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무작정 감싸거나 침묵할 게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 좀 책임감을 느끼고 사퇴 건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승환 위원장 반론의 기회를 드려야죠.
사실 저 이 질문 제목 끝까지 내려서 보지도 못했는데 어제 너무 충격적이라 보지도 못했는데 그거로 피해 나갈 수가 네. 없습니다 지금 반론이기에. 아니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거 인사청문회 아직도 안 했나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최근 며칠 사이에 엄청 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어제 방송을 제가 보고 있었어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녹색병원 나오는 장면과 대통령께서 국군의 날 행사하시는 장면 이 두 개가 딱 접히는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녹색병원 화면이 더 많이 나가고 저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시작됐는지도 몰랐어요. 아니, 그래도 그 김행국 모든 의원은 것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분이 고용노동부 장관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인사청문회에서 예. 본인이 문매를 맞던 돌파하던 예. 본인 돌파력의 개인기로 보여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제기된 뭐 예를 들면 주식 네네. 파킹 의혹이라든지 이 네. 기사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네.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뭐 인사청문회도 가기 전에 사퇴하라 이건 아닌 것 같고 네. 우리가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 방어권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체포하지 않은 것처럼 네. 김행 장관한테도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줘야죠. 네.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본인의 소명의 틀로 아마 인사청문회에서도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좀 더 봐야죠. 좀 더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MG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승환 중랑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